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디를 이제 배우시냐면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토지 정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교재 가시면은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258. 자, 258페이지 가시면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토지 정책이라는 자체는 일단은 문제가 발생해서 정부에 대한 공적인 노력이 이제 필요해서 정책으로 가는데요. 들어볼게요. 토지 문제가 생겨요. 토지 문제. 토지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부중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을 배우셨죠. 땅이 많습니까? 땅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보니까 특히 도심에 사람들이 수요자에 많이 몰리죠. 몰리고 지가가 올라가 버려요. 근데 지가가 땅값이 오른다는 것은 함정수준을 넘는 것을 따라서 지가고, 그럼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 우리가 건설회사들이 토지 취득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택의 질을 또 떨어뜨리고요. 건물이 저층화돼요, 고층화돼. 고층화되죠. 아까 고층화되는 걸 집약적이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그 집약적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이 동심원 이론에서 안쪽은 그냥입니까? 이 지대가 높습니까? 통근자 지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직장을 조짐해 두고 주거지를 외곽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직주분리. 그럼 직주분리라는 건 직장을 도심에 두고 그냥요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요. 나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난개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도심이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입니까? 난개발을 합니까? 난개발을 외곽에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는 위치가 안 좋아야 돼, 좋아야 돼요. 전철 3번 출구 있는 마두역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보니까 우리 집 같아요. 이 모델하우스가. 전철역도 있고, 뭐, 환경이 좋아. 도장 딱 찍으니까 현장이 어디에 되게 봉고차가 대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요. 했더니, 저기 산이에요, 산. 이렇게. 왜냐면, 도심에 땅값이 비싸니까 외곽으로 나가버려요. 따라서 난개발. 이렇게. 이게, 따라봐요. 도시 스프롤. 그러니까 도시가 스프롤이라는 자체가 지멋대로 어떻습니까?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찍어주면 직가고가 나와요. 무슨 고가 나온다?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258페이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땅이 많다, 제한돼 있다. 면적이 유한하다는 건 부중성 때문이죠. 그럼 경제적인 토지 문제가 뭐냐면 직가고 문제예요. 밑에 양가로 이번에 직가고 문제라는 게 있어요? 별표. 자, 이건 뭐예요? 땅값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토지 수요가 증대해서 지가 상승이 야기되고 투기적 수요가 늘어나니까 더 폭등한 거예요. 그럼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심화되니까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된다. 되죠? 자, 1번 갑니다. 정부가 공공용지 확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그걸 부담하게 되면 또 우리가 세금한테 전가시키고, 주택 문제의 해결에 악영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주택 건설사들은 택지 취득이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럼 택지 구입에 많은 과다한 비용을 소모하다 보니까 질을 높여요. 질적 수준이 저하돼요. 저하되죠. 맞습니까? 막 금이 가고 막 엘리베이터가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나친 저층하다, 고층하다. 그럼 조방적이 맞아요? 집약적이 맞아요? 집약적 이용이고, 과도한 무슨 분리다? 지주 분리고, 도시 스프롤을 따라해보세요. 난개발이 스프롤 현상이에요. 아까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물가가 생산비가 상승하죠? 그럼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려버려요.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임금도 상승하게 되겠고 인플레이션이 유발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오늘 프린트의 1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자, 직가고는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집약적. 건물을 고층화시킨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주거지를 외연 쪽으로 왔다는 건 직주분리라는 게 있었죠. 여기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교재 262페이지로 가보세요. 262페이지 가시면, 자, 토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그냥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럼 토지 정책의 수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262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제목이 정책의 개입이에요, 정책의 수단이에요. 아까 첫째 시간에는 제가 근거나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수단하고 이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토지 정책만 있어요, 주택 정책도 있어요. 주택. 그래서 저는 이거는 주택 정책까지 다 같이 봐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자, 근거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 그죠? 이유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수단.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타트가 양가로 3번에 가시면 토지 이용 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법 시간에 지역, 지구, 구역을 배우시죠? 그러니까 지역, 지구제라는 게 있어요. 지역, 지구제. 그럼 용도 지역, 지구제는 자,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공장이 자, 우리가 주택지인데요. 주택지인데 공장이 탁 있어요.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주택은 쾌적해야 되고 공장 생산성이잖아요. 공장 없애고 주거 전용지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하는 게 무슨 이용 규제다? 토지 이용 규제라 그래요. 맞아요? 자, 우리가 이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법적 조치를 가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뺏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용 규제다? 토지 이용 규제. 3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사회적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제라는 게 있죠. 건축 규제, 각종 인허가,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계획, 개발권 양도. 개발권 양도는 운하제도가 아닌데 여기 들어갑니다. 체크하셨죠? 그럼 시험 문제에 각종 인허가 제도, 건축 규제, 용도 지역 지구제는 직접 외운 토지 이용 규제예요. 토지 이용 규제를 맞추셔야 되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직접적 개입 방법과 간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게 있죠. 묶으세요. 얘는 거의 99%로 납니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을 바꿔낼까요? 직접과 간접을 바꿔서 객관식 문제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지금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죠. 직접적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불신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뛰들자. 공적 주체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요. 수요자. 자,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대표적이냐면 공용개발이라고 들어오셨죠? 택지 공용개발 방식, 신도시 개발. 그럼 공용개발을 하게 되면 자, 판교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냥입니까? 토지를 수용합니까? 수용하죠. 그래서 이제 갑돌이 땅을 수용해서 토지를 삽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나중에 또 개발 때 파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한 거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이나 토지 수용이 나오고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공공이 들어갔습니까? 그럼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직접이에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든지 주택정책도 같이 넣습니다. 주택정책.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게 자, 이명박 정권 때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주택이 한참 임대주택으로 했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음에 행복주택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런 게 다 그냥입니까? 공공임대입니까? 공공임대예요. 이런 것들 나오면 공공이 안 들어도 요거에 대한 건설 공급 나오면 이건 간접 개입 찍어야 돼요. 직접 개입 찍어야 돼요. 직접이거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읽다 보면은 토지은행제도라는 게 있죠.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토지를 비축해 놓는 거예요. 비쌀 때 좀 쌀 때 미개발 토지를 매수해서 비축했다가 토지개발업자에 분양을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요거를 토지은행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공공이 들어갔습니까?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이에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공영, 토지 수용, 공공. 그럼 이건 직접이라는 얘기죠. 얘기 좀 해봐요. 공공은 얘가 한 거죠? 그 다음에 공용도 얘가 한 거고 토지 수용도 얘가 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직접적 개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누구와 누구의 역할을 했나요? 수요자와 공급자.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따라봐. 토지 수용, 공영개발, 공공투자. 그럼 앞에 공공이 들어갔죠? 토지은행제도는 이제 요게 공공토지비축제도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도시재개발도 다 직접적 개입이라는 얘기죠.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나요? 자, 간접적 개입은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신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은 좀 소극적이어서 시장에 맡기는 거를 좀 유식하게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한다 그래요. 그럼 정부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조금을 지급해야겠죠? 그럼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게 되면 그냥입니까? 세금을 걷어야 됩니까? 그러면 조세를 부과시켜야겠죠? 조세를 감면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요 단어가 중요해요. 따라서 개발부담금.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 개발부담금이라는 자체는 제가 따로 이제 지금 해드릴 텐데, 우리가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뭐냐면,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개발부담금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이제 우리가 있냐면, 가볼게요. 요게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쪽으로 가시면은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가시게 되면 페이지 269 페이지 가보세요. 269 페이지 가시면 개발부담금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지금 더 알아보기에 박스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간 김에 자, 요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없다 있다? 있습니다. 찾았죠? 그럼 개발이익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환수하는 게 뭐냐 보는데, 자 볼게요. 만약에 29번지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그러면 정부가 개발을 하게 되면 인접지의 땅값이 올라가죠. 그럼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얘가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얘기해봐요. 개발이익이 사유화됐죠. 근데 딴 데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럼 반드시 환수하는 제도예요. 맞나요? 그럼 개발부담금도 이 제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거기 보시면 개발이익의 개념이라는 게 있나? 좀 관심 가지세요. 그럼 얘가 시험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새. 그럼 개발이익을 그냥 환수해야 돼. 그럼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 법이 있다? 무슨 법률이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찾았습니까? 그럼 개발이익이 낮다? 이게 뭐냐?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한 거죠. 그래요? 갑돌이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럼 불로소득이네? 그럼 환수해야겠네? 그 토지 소유자의 그 증가분,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환수를 하자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 환수하는 수단에 따라 세금에 의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 세금을 위한 방법은 않을 수도 있다. 체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밑에 가시면 비조세와 조세라는 게 있죠. 난리 나는 게 그잖아요. 양도소득세.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세 들어보셨어요? 이런 게 이제 개발이익 환수하는 조세고, 그 다음 비조세에 대한 환수 방법은 개발부담금제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개발부담금은 밑에 가시면 배경이, 그건 읽어보시고, 개발이익에 대한 직접 부과예요. 그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이 낮죠? 그럼 이 법에 따라서 국가가 징수하는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따라서 개발부담금. 그럼 우리나라에 개발부담금 제도가 없다 있다? 있죠. 어느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이거는 간접적 개입입니다.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 자, 그래서 넘겨볼게요. 우리가 페이지 다시 26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62로 가시면 좀 전에 간접적 개입이라는 거 아시죠?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 자, 이거는 직접 뛰어드는 게 아니라 보조를 해주려면 그냥입니까? 세금을 걷어야 됩니까? 부담금을 부과시켜서 이걸 보조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상 지원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대부 비율이라고 들어보셨죠? 따라서 LTV, 담보인정 비율 같은 걸 조정해서 갈 수 있는 거고요. 행정상 지원도 안 해줘야 돼요? 지원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금융상 지원, 행정상 지원,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조세라든지 개발이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부담금, 그냥 부담금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건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 보세요. 잘 봐요. 제가 아까 공공이나 공용이나 토지 수용이 나오면 무슨 개입 찍으라 그랬어요? 직접 찍으라 그랬죠. 찍을 수 있겠어요? 근데 보조금이나 세금이나 개발분담금 나오면 간접 개입 주셔야 돼요. 맞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보조개가 많이 들어갔어요. 따라서 보조개. 보조개. 나는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좀 궁금해. 또 보조개. 보가 뭐야?
조가 조세를 부과시킬 수 있지만 감면할 수도 있어요. 세금 나오면 다 간접개입이에요. 개발부담금이 개발이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갈게요. 지금 간접적 개입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적 개입은 시장 기그 틀을 유지하면서 토지시장의 조세, 행정, 금융상이 지원을 했죠. 맞아요? 보조금 들어갔죠? 조세 있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여기 빠졌어요. 개발부담금도 간접에 들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공시지가 같은 거라든지 이런 토지시장의 정보체계 창출 제공은 그다음에 행정상 지원. 행정상 지원한다는 간접 개입이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프린트를 빨리 가요. 식기 전에. 13번. 13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13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따라 보조개. 보 있어요? 보조금. 얘기해요. 조세는 없죠? 교수님, 개가 부담금. 찾았죠? 따라 개발 부담금. 이게 간접적 개입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을 바꿔낼까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바꿔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조건 더요. 99% 나와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263페이지로 가시면, 263페이지 가시면은 용도 지역 지구제라는 게 있나요? 갑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지역 지구제예요. 자,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이 공장이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게 하는 게 직접 개입입니까? 토지 이용 규제입니까? 토지 이용 규제고, 좀 전에 전 시간에 부의 외복과를 배우셨죠? 그래서 자, 이 목적이라는 거 학교에 딱 두 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하니까 직접 개입이다. 토지 이용 규제다. 토지 이용 규제고, 그 다음에 공장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렇게 폐수를 내려보내는 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정의회복가로 생각하세요? 부의회복가로 생각하세요? 부의회복가 되겠죠. 교수님 안 끝났어. 다시 또 나와. 짜증나지? 부의회복가 나와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도 시장의 실패입니다. 뭐의 실패다? 그럼 이 자체가 시장의 실패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그냥이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공장이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없어고 주거 전용지구로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지구제. 그럼 이 지역이 쾌적성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무슨 외복가를 제거시키는 거야? 부외복가에 아예 제거시키거나 없애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지역지구제도 외부 효과를 그냥입니까? 해결했습니까? 정책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갈게요. 지금 263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파란 색깔. 거기에 1번. 토지용, 용도지역지구제는 그냥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했습니까? 규제했죠. 맞습니까? 정의회복가를 제거시켰나요? 부의회복가를 찾아냈나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얘기가 있죠. 자, 뭐냐?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은, 자, 효율적인 이용을 했어요. 그럼 이용을 잘하자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효율성은 달성됐죠? 그래서 효율성을 제고시켰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부의회복가는 그냥입니까? 시장의 실패였습니까?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건 경제적 기능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2번에 가시면 뭐 집적 이익의 증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어떻습니까? 공장은 없으니까 주거지역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쪽에 가격이 다 올라가겠죠, 그죠? 이런 건 증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조금 어려운 건데,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해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간의 형평성? 자, 보세요. 여기가 주거 전용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환경이 좋아집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대 간의 형평성은 어떤 나온 것 같더니, 교수님, 왜요? 이 세대가 아파트 300세대, 500세대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따라서 현 세대와 후 세대. 그러면 우리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건 우리 현 세대만 환경이 좋아요? 다음 세대까지 좋아요. 그럼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유지되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 무슨 간의 형평성? 세대. 이 세대가 500세대, 300세대야? 현 세대와 후 세대.
후세대한테 물려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몇 번이냐면 아까 여러분들 쭉 가다 보면 5번 문제 있죠. 5번 프린트 5번 있어요. 자, 도와드릴게요. 요거 지역지구에서 있었죠? 그러면 또 못알았습니다. 토지 이용이죠.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어떤 외부효과를 제거시켰죠? 부외부효과를 제거시킨 거죠. 도와줘요. 아까 할 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무슨 외부효과를 제거했다? 부외부효과를 제거한 거죠. 그럼 부외부효과를 해결한 거죠. 그렇다면은 연결시켜 보세요. 어디냐? 11번. 그러면 얘는요, 그냥입니까? 외부효과를 제거했습니까? 그러면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 계획도 외부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제거를 했으니까. 요거 이해가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할게요. 자, 우리 가정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1, 2월 달에 이제 기초고 3, 4월 달에 가서 또 하고 5, 6월 달에 가는데, 자, 지금 이 3, 4월까지만 기본소로 가고, 자, 5, 6월 달에 요약집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1, 2월 달에는, 자, 최근에 안 나오는 거는 거의 좀 안 할게요. 밑에 보시면 단기, 장기 효과가 있죠? 찾았습니까?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시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잘 안 나오는 것들은 좀 미루는 게 나아요. 그냥 밀고 넘겨보세요. 그럼 어디가 요즘 잘 나오냐면 거기 가시면은 265페이지 가시면 문제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찾으셨나? 문제점. 그러면 장점만 있겠어요? 단점도 있겠어요? 단점도 있죠. 그걸 잡고 이제 개발권 양도제도로 가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그냥 넘어가기가 좀 힘든데,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얘가 좀 전에 배웠던 토지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였나요? 근거였나요? 수단이었나요? 수단이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자, 넘겨보세요. 이게 좀 아까워서 문제가. 넘겨보시면은 어디에 문제가 숨겨져 있냐면,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249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셨어? 249 가셨어? 그럼 거기 보시면 확인 예지 문제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진짜 풀어보셔야 좀 제 말 의도가 있어요. 자, 근거가 아닌 게 있죠. 그러면 수단이에요, 수단. 아까 개발부담금 기억나시죠? 개발부담금 어떻게 뛰어드는 그런 어떤 이유 근거입니까? 이건 방법입니까? 방법이에요. 얘기 좀 해봐. 몇 번이 정답이죠? 5번이에요, 5번. 분위기 안 좋아. 아시겠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거 원인이 아니라 그 뛰어든 거기에 대한 그 부담금 부과는 간접적 수단이 되겠죠. 얘기해봐요. 아니, 아들 방에 지금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 방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소리가 나는 그냥이야? 근거가 있어. 근거가 있지. 얘기 좀 해봐. 재밌게 가자. 그럼 지속적인 게임 소리가 날 수 있죠. 좀 들어봐. 좀 제발. 나도 하고 싶겠어? 게임 소리. 그러면 그냥이야? 이건 근거야. 근거. 내가 아들 방에 개입하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래요? 계속적인 전화 소리. 그죠? 계속적인 좀 신음소리 이런 거. 좀 야하다.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근거입니까? 근거예요. 얘기 좀 해봐. 근데 아들한테 너 외출하지 마! 라는 거는 그냥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 수단이라는 거야. 이래도 안 되면 날 삶아 먹어. 할 수 없어. 알겠죠? 그, 뛰어든 근거와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이 아들 방에 얘가 정부가 개입한 게 근거야. 이건 수단이야. 방법이라는 거죠. 학교는 어렵다. 아시겠죠? 그럼 개발부담금은 간접적 수단이 되는 거예요. 화이팅! 나 이 문제 괜히 왔나봐. 그러니까 정부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때문에 뛰어든 거지. 얘기 좀 해봐. 근거야. 투기도 때문에 뛰어든 거고.
어? 알리바바 왜 뛰어들었어? 게임 소리가 나니까 뛰어든 거고 전화 소리가 나서 뛰어든 거잖아. 근데 외출을 금지시킨 건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난개발에서 뛰어든 거죠. 근데 개발부담금이 부과돼서 근거가 된 건 아니잖아요. 어?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단을 쓴 거지. 학교는 어렵다. 그럼 근거와 수단이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해야 돼 이거. 별표 3개죠 3개. 트렌드가 이거야. 근거냐 수단이냐. 아시겠죠, 그죠? 그럼 부과는 근거예요, 방법이에요. 방법. 뛰어든 이유가 되는 거죠. 방법, 근거. 아시겠죠? 이거 몇 개짜리냐? 말도 막 혼나온다, 야. 이런 게 짜증나는 거야, 아주. 아시겠죠, 그죠? 별걸 다 물어봐, 이제. 그만큼 문제가 고갈됐다는 거야, 이제. 근거냐, 수단이냐? 아따, 어디다 내가 흥분 받았지? 아까? 지역지구제 하다 왔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야.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놓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265페이지. 수강생 안 좋아하지. 더 넓혀지니까, 그지? 265페이지. 찾았어? 그럼 얘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갈게. 원점으로. 이 스토리가 바뀌면 다시 얘기를 해야 돼. 다 까먹었을까봐. 지역지구제. 이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어울려? 안 어울리죠.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냥 있나요? 규제했나요? 근거예요? 수단이야? 수단, 방법이라는 거죠.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건 어떤 외부 효과를 제거시켰죠? 부. 맞습니까?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했죠. 그 외부 효과의 해결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울리지 않는 게 어울렸으니까 그냥입니까? 이용은 잘했습니까? 이용. 이용. 가수 이용이 아니라 잘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어보세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풀어주잖아요. 전부 문재인 정권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즘 이 지역에 그냥입니까? 교통 호재들이 있죠. 그래서 막 GTS가 깔리고 막 그러면은, 자, 이걸 그냥 해야 돼. 이걸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되죠. 뭐, 우리가, 백화점이 생기고 그러면. 그럼 중심 상업주로 바꾸는 것을, 따라서 지역지구제. 풀어주기 당연한 거죠. 바뀌니까. 얘기 좀 해보지? 그러면 잘했잖나? 그럼 잘했지. 어울리기 잘했으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한 거야? 근데 여기는 풀어주고 여기는 안 풀어줘요.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여기가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땅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단점은 무슨 간의 형평성이 나타난다? 지역 간의 형평성이 나타나요. 이게 가장 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유지되어 이게 저해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지. 맞지? 그럼 우리가 경직성이라는 것은 그럼 여기를 안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지. 연관되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너무 놔두게 되면 얘가 신축성 있게 대응 못하니까 불법 개발 같은 걸 하겠죠. 그래서 갈게요. 지금 문제점 보고 있어요? 파란 색깔. 그럼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토지 소유자 교제에 심하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따보세요. 지역 간의 형평성. 재상상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따보세요. 경직성. 그럼 너무 기장되어 있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축성 있게 대응 못하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유력한 거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66페이지 가시면 5번에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양도? 영어로 TDR이라고 하죠? 그럼 TDR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아직 시행되고 있진 않아요. 하여튼, 자. 근데 이제 이 지역지구제가 원래는 조니 시스템으로서 외국 제도거든요. 그럼 지역지구제는 그냥입니까? 아까 효율성은 달성됐습니까? 근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에서 나온 게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찾았죠? 그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용적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TDR은 아직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가 출제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용적률 거래제 같은 게 들어왔긴 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는데, 자, 우리가 개발권 양도제도예요. 이전 제도. 그럼 TDR이라는 건 우리나라 제도다, 미국 제도다. 미국. 그럼 트랜스퍼이라는 건 그냥요, 양도한다는 거예요. 디벨롭먼트 라이트는 개발권이죠. 용적률을 사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럼 이건 미국 얘기겠죠?
미국은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린벨트 들어보셨어? 우리나라는 이제 공법 시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배우세요. 그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손실이 온 거죠. 맞아요? 그럼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했어요. 우발적인 손실. 그럼 우발 손실이 발생됐다는 것은 공적 제한을 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항상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보상을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거든요. 그럼 공적 제한을 해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게 형평성이 맞죠? 근데 우리나라 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미국은 해줘요. 근데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 기구에서 해준다는 건 뭐냐면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해요. 개발 가능 지역. 자, 그럼 여기는 개발할 수 있게끔 놔두는 거죠? 그럼 미국도 그냥입니까? 용도 제한이 있습니까? 있겠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여기는 어떻게 그린벨트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는 계속 그렇게 가라는 거고 개발을 한다는 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되잖아. 얘기 좀 해봐. 그걸 해결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야. 궁금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주냐? 들어봐. 자, 이 그린벨트를 묶였다는 건 소유권 제한이 아니라 이용권 제한이에요. 소유권은 살아있죠. 소유권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도 어떻습니까? 소유권은 있는 상태에서 개발권을 안 주거든요. 용적률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주는데 개발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줘버려요. 미국도 용도 제한이 있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만 지라 그래요. 어머 저 5층 더 짓고 싶어요? 막 이걸로 하겠지. 만데 막 어머 왜? 너? 막 그런 거야. 그러면 이거 됐어요. 그러면 너 개발권을 못 주는 거는 너 잠시만 와봐.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얘한테 개발권을 주는 거예요. 얘는 그냥입니까?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근데 팔 수는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얘한테 개발권을 부여해요. 그러면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키겠어요? 이렇게 개발권을 분리시키겠어요? 소유권 양도예요? 개발권 양도예요? 그래서 TDR 증서를 넘기게 되면 얘가 그걸 가지고 얘한테 이익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정부가 직접 재정부도 만나요? 시장기구를 통했나요? 정부 한 게 아니죠. 그럼 얘가 이익을 주니까 손실이 완화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했죠. 자,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지역지구제라는 자체가 자, 무슨성은 달성됐죠? 효율성은 달성됐는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죠. 맞나요? 자, 우리나라 그린벨트에 보상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면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 거죠. 얘기해봐요. 미국은 안 해줘요? 해줘요. 직접 해줘요? 시장기구에 맡겨요. 맡겨서 니네들이 이걸 사고팔로 한다는 거죠. 그럼 얘한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고 손실 보상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게 소유권을 양도했어요? 개발권을 양도했어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적률이라는 건 지하 공간은 삽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을 사고판다는 것은 지하다? 공중이다? 공중이에요. 그 요 활용 방식은 다 지하 공간이다? 공중공간이다? 공중공간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중요한 거는 효율적인 거예요. 형평성을 보상하기예요. 형평성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다 쓸데없고 제가 펜 들어보시면 자, 일단은 개념에 가시면은 자, 개발권 증서를 그냥입니까? 시장에서 매도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소유권을 넘겼어요? 개발권을 부여했어요? 그럼 개발권 산실이나 손실을 보상해 준 거죠? 시장기구에서. 그럼 2번 파란 색깔 뭘 통해서 해결했죠? 시장기구. 그런가요? 4번에다가 별표.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개발권 양도제도는 보존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부 미용관을 인근 다른 지역으로 그냥 있어요. 이전을 했어요. 그런가요? 그럼 이건 지하입니까? 공중입니까? 공중공간의 활용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 절차의 장단점은 파란 색깔 위주로. 그럼 개발권 양도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토지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운영 절차는 파란 색깔. 소유자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켰나요? 분리했나요? 니은 소유권을 부여했어요? 개발권을 부여했어요? 요게 나왔거든요. 시험 문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점 같은 거 나중에 해드리고 프린트를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틀었는지. 14번이 틀었는데 왜 틀렸는지 지적해보세요. 14번. 자, 개발권 양도제도는 규제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했나요? 개발권을 양도해서 보상한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거 소유권 양도예요? 개발권 양도예요? 이걸 노린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까지만 보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268페이지로 가볼게요. 26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6번에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자, 토지는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사적 재산의 증식 수단이 아니라 이 토지는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어때요? 이 토지 공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정부가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자체가 이제 등장하면서 자, 오른쪽에 이제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나요? 우리나라에 있나요? 있죠. 있죠? 어떤 법률에 있나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제가 있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공법에서 위에 가시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파란 색깔.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 집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요.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도록 하는 것은 무슨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맞죠?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자치계 한번 가보세요. 268페이지 가시면 토지 공개념의 실천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된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자,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있어요? 있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개발부담금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올 것 같은 건 제가 요새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아니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나중에 할 테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그냥 다 폐지됐다. 폐지돼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어떤 제도냐면 옛날에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이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럼 이거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가요? 세 번째, 토지 초과 이득세법도 그냥 다 폐지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것도 이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와 섞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관심 있으신 분은 아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건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세요. 아시겠습니까?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있어요? 있죠. 지금 표준주택 공시를 했죠? 그럼 공시가격을 됩니까? 높였습니까? 높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갈게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없어요? 그럼 개발부담금제 있죠? 얘기해봐요. 나중에 이제 적어주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대답해요. 그런데 택지 소유 상한제가 있습니까? 없고요.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게 있어요? 폐지됐다는 이 두 가지를 고르라는 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토지 공개념을 실천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되셨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270페이지 가시면은 토지은행제도라는 게 있죠. 요것만 좀 하겠습니다. 자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그럼 아까 토지가 공공토지 비축제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공공이 들어가면 다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직접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럼 공공토지 비축제도가 없다. 우리나라에 있다. 있다. 근데 TDR은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았지? 빠르네. TDR 없다는 거죠. 공공토지 비축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토지은행제도라고 그래요. 그럼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겁니까? 비축해 놓는 겁니까? 비쌀 때 좀 쌀 때 가는 거죠. 미개발 토지를. 맞아요? 그래서 미개발 토지를 쌀 때 좀 매입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미개발지를 매입해서 어떻습니까? 미개발지를 매입해서 수요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미개발 토지를 그냥 합니까? 매수를 합니까? 매수를 하다가 그냥 해요? 비축해 놔요. 나중에 또 토지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을 할 수도 있죠. 판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제일 중요한 게 간접적이다, 직접적 수단이다. 직접적 수단의 방법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LH공사라고 들어오셨죠?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해요. 그죠? 들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핵심 포인트만. 자, 토지은행은 자, 우리가 공적 주체가 재원을 투입해서 장래 용도로 사전에 개발, 미개발
비쌀 때, 저렴할 때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 자유보유는 내가 직접 국공유지를 보유할 수 있고, 임대보유는 국가가 그냥입니까? 임대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민간의 토지 수요자 증가해서 비축한 토지를 공급 판매하는 간접이다, 직접이다. 아까 개입 수단이라 그랬죠. 수단이나 방법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토지은행 제도가 없다, 있다. 있다. 어떤 법률이다?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찾았어요? 그거랑 공법적인 거니까 그냥 다른 것들 보지 마시고 밑에 파란 색깔만 가세요. 우리나라에 어디에 그 주체가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체로 가는 거죠.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272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거기에 장점하고 단점이 있죠. 요거 별표 쳐보세요. 여기 위주로 좀 시험문제 나와요. 장점과 단점. 자, 그럼 가겠습니다. 이 단점에서 시험문제 나왔었는데, 자, 갈게요. 정부나 공토주체에 의한 계획적인 토지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적주체의 무질서한 토지를 개발을 방지한다는 건 아까 난개발 기억하시죠? 자, 지금 개발이에요? 미개발이에요? 미개발이니까 딴 놈이 하면 무질서하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 파란 색깔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을 통해서 토지시장을 안정화시키고요. 3번 자 공공주택 분양가나 공공임대주택을 그냥입니까? 이걸 인하시킬 수 있습니까?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죠.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5번 별표. 자, 얘는요 개발이익 환수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해요. 개발이익 환수를 하기 위해서 얘 제도를 갖고 온 거죠. 맞나요? 근데 단점 그냥입니까? 막대한 처음에 토지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매입비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지예요, 미개발지예요. 빈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죠. 그럼 그냥에 대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지금 여러분들 2번을 보고 계신 거예요? 민간이 토지 수요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 비축 토지에 무담 점유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공 자유보유에 있는 이 국공유지에 어떨까? 불법 무담 점유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에다 관리 문제가 생긴다. 관리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돌면 땅값이 올라가죠. 근데 저 보세요. 정부가 산 땅이에요, 주변 땅값이에요. 주변 땅값에 가격이 올라가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공소자가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자 정부가 땅 산 거야, 주변 지역이야. 주변 지역의 지가가 급등하니까 투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자 프린트로 가서 제가 도와드리면 어떻게 이제 시험문제 나왔었냐면 지금 제가 15번을 좀 갈게요. 15번 있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거기에 토지 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 토지 수용은 공용개발은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리죠. 대답해봐요. 근데 이 토지은행은 개발이에요, 미개발이에요? 그러면 토지은행은 토지 소유자가 어떤 양도 의사가 전제가 되거든요. 그럼 전제가 되니까 토지 수용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작다. 작다로 보셔야 되죠. 체크하세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넘기셔서 확인 문제로 가볼게요. 273으로 갑니다. 가시면 거기에 확인 예제 문제 하나 있어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답 가리고. 자, 1번 토지 비축 제도는 공공토지 비축 제도죠. 그다음입니까? 직접적 개입 수단입니까? 정치 수단 들어가요. 그런가요? 그럼 이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요.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죠. 장래 공익성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요. 토지 비축은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가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는데 아까 이거는 그냥입니까? LH에서 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다 그래야 돼요. 맞나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한다면 되나 안 된다? 안 돼요. 밑에 보시면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국장이 계획 수립을 해서 아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냥입니까? LH공사입니까? 여기서 관리한다고 하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용어사전에 별표 치시는데 따지세요. 토지 선매. 밑에 토지 선매라는 게 있나요? 그 미리 매입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별표 치십시오. 토지 소유자가 팔려는 땅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매수하여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축하는 제도다. 아까 토지은행이 토지 선매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 개인 사이의 거래가 우선하여 공공기관 대리 개별자가 그 땅을 사들일 수 있는 토지 수용과 다르졌어요. 아까 토지 수용은 그냥입니까? 강제로 수용합니까?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리잖아. 얘기 좀 해보지?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어떤 사유재산 침해 정도가 약하죠?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수용과 같다, 다르다. 그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매수할 수 있는데 반해서 선매는 소유자가 팔 의사가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답보세요. 협의 매수. 밑에 협의 매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토지 선매는 토지에 대해서 강제 매수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해서 매수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가시면은 274페이지 가시면 이제 토지예요, 주택이에요. 주택.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